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4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독단적 국회 운영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줄어든 48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달 연속 감소지만 감소폭은 줄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분말과 환으로 된 논이 제품 88개 가운데 22개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100% 원액 제품 가운데 정제수가 섞인 것도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제품은 판매 중단되거나 회수 조치됩니다. 경찰이 지난 2월 말부터 외국인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서 외국인 마약 사범 123명을 검거하고 75명을 구속했습니다. 대마 재배지를 파충류 양식장으로 위장하는 등 마약 반입과 투약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멤버이면서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단톡방 멤버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상태입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법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처리 전까지 자유한국당과 논의하겠다며 당장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 4당은 향후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강행된 데 대해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 범국민적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투쟁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의 폭정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국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반도체 실적 쇼크가 그대로 수출에도 반영됐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우리나라 수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60% 넘게 줄었고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물량적인 측면에서도 좀 위축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영향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악화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은 지난달 수출 성적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488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9억 9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 물량이 2.5% 늘었음에도 부진을 면치 못한 건 역시나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4월 수출은 0.8% 증가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이 4월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중이 큰 중국 수출이 6개월째 하락한 것도 타격이 됐습니다. 수출이 5개월째 맥을 못 추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건 감소폭이 둔화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 주력 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 우리 바이오 헬스라든지 또 2차 전지와 같은 신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수출 활력을 위해 추경에 편성된 3,233억 원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건강식품 노니 분말에서 쇳가루가 검출되는 소동 이후 식약처가 시판 중인 노니 제품에 대해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노니 제품 20여 개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을 초과했고 또 100% 원액이라던 노니 주스도 일부는 정제수를 섞어서 만든 제품들로 확인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암과 항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 있는 열대열매 노니.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정해 석 달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0여 개 가운데 20여 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을 넘겨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환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식약처는 노니 쇳가루 논란을 계기로 분쇄 공정을 거치는 모든 분말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분쇄 과정을 거치는 분말 제품들은 이처럼 쇳가루 이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말 제품들은 제조 공정에서 자석을 이용해서 쇳가루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 주스 제품을 판매한 400여 개 온라인 쇼핑몰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개 쇼핑몰은 노니 원액 100%라고 하면서 정제수를 섞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은 온라인 쇼핑몰도 적발해 200개 판매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60여 개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친누나를 숨지게 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산 다대동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누나 61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왔지만 최근 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최 씨를 특수강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 씨 등 카톡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피해 여성들과 함께 술은 마셨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외국인 마약 사범들을 대거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2개월 동안 외국인 마약 범죄를 단속해 1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약류를 커피, 과자 상자에 숨겨 직접 국내로 들여오거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국제 우편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혐의는 거짓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이 미투 열풍 속 희생양이 돼 상습적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 갔는지가 큰 쟁점이 되고 있을 때여서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성추행 여부는 따져보지도 못하고 물러났다며 후회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당국이 부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가상 방역 훈련까지 열었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세종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 노영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오늘 오후 4시경에 축사에 들어가 보니 갑자기 돼지들이 죽어 있고 마비 증상과 돼지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받은 가축 방역관이 즉시 해당 농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가축 방역관이 타고 온 차량과 개인 소독을 실시한 뒤 농장 입구에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의심 농장임을 표시합니다.
뒤이어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도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보내 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가축검역본부로 보냅니다. 수의사협회도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을 했을 때 초동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면서 가축 질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고 감염 농장과 인근 돼지에 대한 방역 처분이 실시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가정한 이번 방역 훈련에서는 상황별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시연을 통해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서와 군부대 등 관련 기관이 총출동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당국의 위기감을 반영했습니다. 일단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초동 대처를 어떻게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전 가상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29개국,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 46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돼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육류 제품의 반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옹기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옹기축제가 이번 주말 울산에서 열립니다. 방문객 참여 행사를 포함해 공연과 전시까지 다채롭게 준비돼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으로 빚고 고온으로 구워낸 전통생활 옹기는 숨쉬는 그릇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기류에다 장독도 있고 유행을 따라 재미있게 변신한 용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옹기 생산지에서 옹기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옹기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이 전통 가마에서 옹기가 구워져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옹기 장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극인들이 꾸민 상황극이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200여 미터 옹기 마을을 돌다 보면 값싸게 옹기를 살 수 있는 깜짝 경매와 옹기 제작 시연까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은 해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축제도 참여하고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축제에 맞춰 박물관에서는 유럽의 다양한 옹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세계 옹기 특별전이 열립니다. 콘서트 무대와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카페는 축제의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옹기 마을의 한마당 축제는 6일까지 열립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노동절인 오늘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몽골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경북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광주 9도, 부산 14도, 평양 8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2도, 광주 22도, 평양 23도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날 연휴 내내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주말인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